오시면서 그래도 그 앤드루모 TV가 어떤 데인지도 한번 살짝 보셨을 것 같고 네네, 이런 그렇죠. 얘기 한번 좀 해보고 싶었다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시면 조금 들려주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다 이제 요즘 직원 안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막 취업길이 되게 많이 막히고 있는데 그렇죠. 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코로나 시기인데도 되게 특이하게 또 발전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엔터에서 요즘 직원 채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아이돌 연습생이 아이돌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게 지금 국가에서 이제 그것도 취업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는 길이 아니라 네.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이 취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 아이돌들도 이제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좀 엔터테인먼트들도 옛날처럼 좀 막무가내 주먹구구식 뭔가 아이돌 하나 잘 키워서 대박 터트려서 복권 터트려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차근차근 이제 시스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아직까지는 또 입사하시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 고생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 이제 뭔가 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도 뭔가 스타트업 기업 같은 시스템들로 막 굴러가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하고 싶어하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막 20대 네. 초반 아니면 대학생들 네. 그런 분들이 막 들어가면은 되게 막 화려한 연예인들 맨날 보고 내가 막 저 콘서트에 내가 뭔가 발 하나를 담궈 놓은 것 같고 막 TV에 나올 때 뭐 내가 뒤에서 뭔가 막 조종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환상을 많이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네. 현장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저거는 좀 정말 입사하시면은 좀 워라밸도 안 지켜질 거고 맞아요. 힘들 거고 아이돌 콘서트 하고 있을 때만큼 또 직원들이 힘든 경우도 잘 맞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아이돌이 TV에 나오고 있으면은 그 상황을 또 퇴근을 하고도 뭔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직원들이 또 생기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들 정말 현장에서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해 하시는 거거나 아니면은 아이돌을 꿈꾸고 계셔서 연습생을 뭐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들, 딸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데 불안해요. 뭐 연예인이 되는 과정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네. 제가 해드리는 자리가 이렇게 또 마련이 돼서 준모쌤 같은 경우도 네.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현장직이고 또 사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무직 맞죠. 네. 제가 사무직 분들하고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사무직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 거 하고 제가 또 현장직 입장에서 얘기해드리는 거 그 양측 입장을 다 들어보시면은 네.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재밌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뿅. 그리고 남동훈님께서 보통 어떠한 이유로 사무직과 현장직의 의견 차이가 많이 생기냐, 그리고 주로 어떻게 뭐 해결하시냐, 뭐 근데 저희가 둘이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 그죠. 뭐 그때 뭐 어떤 뭐 좀 뭐 약간 아규먼트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는지 뭐 사실 네. 이제 그거죠.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현장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계획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계획 다 세워서 가면 내 마음대로 다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직 없다. 사람들이 네. 이제 현장직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안에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다 세워 놓더라도 네. 사무직 사람들이 위해서 돈 굴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데 너네 왜 그렇게 일해? 이러면서 그냥 바꿔라 하면은 우리는 그냥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선 어떻게든 그냥 굴리면 굴러간다. 약간 그 국방부 시계 같은 거죠. 네. 약간 그런 거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돼 있고 네. 계획을 세우려고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세워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무직 사람들이 현장직 사람들의 그 시스템과 그 굴러가는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모르는 경우. 네. 그냥 머리로만 약간 어떻게 보면 탑상공론식 뭔가 의견들이 늘 날라오고 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욕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너무 과하게 뭐 현실 전혀 모르는 뭔가 정책 기준 프로세스 같은 거 막 날라오면은 싸우는 일 예,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네. 그리고 뭐 갑작스러운 수정이나 아, 아니면은 네. 현장직한테 통보되지 않은 뭔가 변경들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촬영을 뭐 한 10시까지 끝내고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촬영을 2번에 나눠서 한대요.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네. 막 이렇게. 근데 그게 현장에 와서 알아. 막. 나는 몇 시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아, 네. 도착했더니 갑자기 한 3시간쯤 촬영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저기서 그 이제 주님이라고 하죠. 아, 네네네. 돈 주시는 분. 네. 주님이 네. 갑자기 뭔가 막 바꿔버려요. 네. 어떻게 우리도 아이씨 해야지. 아. 약간 그러면 저쪽 사람들한테도 네. 왜 말 안 해줬어요? 이러면서 막 또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들이, 네, 많죠. 뭐 이거 밤새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뭐 사례 풀면은 뭐 엄청나게 그죠. 많아서 네. 뿅. 아, 중국인을 캐스팅하는 것에 그거에 대해서 예, 요거 혹시 지금 예,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으셔서 이제 네. 뭐 이거는 저는 네. 언제든지 다. 근데 혹시 뭐 이제 채널에 누가 될까? 아닙니다. 방송은 방송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뭐 보여드리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할 거라 혹시나 예,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인 멤버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뭐 우주소녀 이런 애들 보면은 우주 주결경 이런 친구들 보면은 네. 나라에서 야 너 내 한국에서 활동하지 마 이래 버리면은 한국에서 활동을 못 해요. 그럼 왜냐면은 야 너네 돌아와 막 강제 송환당하고 예, 막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창 우주소녀나 이런 네. 친구들이 한창 한국에서 예능 엄청 많이 나오고 맞아요. 예. 엄청 잘 되고 있을 때 강제 송환당해가지고 맞아요. 네. 아예 활동 자체를 못하고 지금 중국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상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그쵸. 이제 아이돌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남아있는 한국 멤버들은 걔네들은 무슨 죄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약간 데뷔시키기까지 돈도 진짜 엄청나게 이제 트레이닝비 투여하면서 데뷔까지 시킨 건데 말이죠. 그죠. 네. 한 5년에서 7년 잡고 네. 이제 아이돌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돌을 만들 때 한 5년에서 7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멤버한테 들어가는 돈이 거의 뭐 수십억 돈이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돈들을 투자해서 아이돌을 만들었어. 근데 잠깐 그 중국 활동, 뭔가 잠깐 중국에서 돈 벌고 중국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국 멤버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정치적인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야 너네 돌아와 강제 송환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중국 정치 상황에 맞춰서 이 아이돌들이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를 쓰는 게 맞나. 너무 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인 멤버가 뜨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겠지만 네. 또 너무 큰 리턴이 있지, 하이리스크가 있지 않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회사가 돈 버는 것보다는 아이돌들이 롱런하고 팬들이 이 아이돌들을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인 멤버가 들어오면은 사실상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멤버인 거지 그 아이돌 그룹이 절대 오래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뭔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게 그런 상황들이 늘 생길 수 있다를 염두에 두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에 한 걸그룹이 갑작스럽게 해체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뒤에서 일했던 아이돌의 소속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팬과의 소통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엔터에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 해체된 아이돌 팀의 소속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좀 주셨네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아티스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늘어나는 직무들이 뭐 매니지먼트, A&R, 프로덕션, 뭐 팬마케팅 뭐 이런 쪽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대부분 소속 담당 아티스트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팀분들이 계시면은 요 팀이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걸그룹이 또 나온다고 이제 뭐 예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 담당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통으로 그냥 딱 옮겨. 예, 왜냐면은 지금 그 회사는 이 아티스트 말고 지금 데뷔해서 한창 활동하고 밀고 있는 아티스트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아마 이제 다음에 나올 아티스트를 위한 기획이나 사전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네. 사실 저는 멤버들 반응을 봤을 때 멤버들도
모르지 않았을까? 갑작스럽게 통보받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손편지의 톤이 굉장히 내용도 좀 비슷비슷하고, 네, 네, 저도 그렇죠. 좀 안타깝긴 했는데, 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뭐 꺾인 느낌이 안 들었던 그룹이었거든요. 어쨌거나 어떤 가수, 아티스트가 이어지다가 어쨌거나 자이든 타이든 조금 뭐 인기가 떨어지거나 꺾이는 상황들이 좀 올 수는 있는데, 컨셉을 나름 이렇게 좀 세게 변신하고 또 다음 시리즈가 나와야 뭔가 그 세계관이나 스토리텔링이 좀 완성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여자 아이돌이 레드오션이잖아요. 네. 레드오션 중에 또 나름의 자기네들만의 그 블루오션을 딱 개척을 해놓은 네, 개척했죠. 상태였거든요. 맞아요. 네. 안무 같은 게 이제 클래식한 느낌의 네. 약간 모던 댄스 느낌의 이런 느낌의 안무들을 늘 장착을 하고 네. 사운드 자체도 늘 오케스트라 사운드 아,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는 없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유지만 했어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그런 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덤과 매니아층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네. 저도 뭐 제가 뭐 그쪽 회사 사람은 아니니까 네. 알 수가 없다고. 뿅. 예, 12무드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요즘 신인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트레저라는 YG 그룹에 대해서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 8명이 한국인이고, 일본인 멤버가 4명 정도 있고, 한 그룹에 일본인만 4명을 넣었다는 건, 일본 쪽 커리어를 남기기 위해 이토록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아이돌들이 데뷔하는 일본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다. 근데 이건 뭐 전략적인 게 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뭐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게 사실 제일 롱런해요. 네, 네,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뭐, 네. 뭐 방탄소년단, 신화, 네. 뭐 아, 신화. 갑자기 신화. 신화 하면 바로 빡 오잖아요. 롱런이죠. 예, 롱런의 지네들끼리 상징. 머리채 쥐어뜯고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이렇게 해도 안 망해. 네. 이거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은 나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나라에서 살고 또 뭐 싸웠더라도 술 한잔 하면서 화해하고 정서적으로 맞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롱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외국인 멤버들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뭐 그 계약 끝나면은 그냥 나는 우리나라 가서 살 건데 빠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게 네. 많으니까 네. 사실은 막 길게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전략적인 게 네. 사실 외국인 멤버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경우는 국내 팬들보다는 이제 점점 월드가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네. 비즈니스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이렇게 뭔가 구성해서 뭐 한 명 정도를 이제 외국인 멤버로 뭐 넣는 이제 그룹의 사례들이 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봤던 데 중에는 뭐 이제 시크릿 넘버라는 걸그룹은 인도네시아인 여성 멤버가 한 명 들어가 있기도 했었고, 뭐 그런 식의 회사의 뭔가 타겟 전략 국가가 정해지면은 뭐 그렇게 넣는 거는 조금 많이 요즘 벌어지는 이 구성 같습니다. 뿅. 두 분이 느끼는 개인적으로 정말 걸렀으면 좋겠다는 엔터 회사의 특성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했던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은 네. 특히 근로계약서 안 쓰는 회사 되게 많아요. 예, 진짜 1차적으로 걸러야 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데는. 그건 범법이거든요. 무조건 범법인데 그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제 횡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했었는데 혹시 지웅님께서 생각하시는 걸러야 하는 엔터사의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계약을 할 때 말이 많으면 너무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때 말이 많아요. 아니 네. 계약서 보여주잖아요. 네.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네.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좀 꼼꼼히 읽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틀려먹은 게 있나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데 약간 뭐 어쨌든 간에 이쪽 바닥이 인맥으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형 믿고 그냥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걸 읽어볼 필요 없어. 막 어차피 그 계약서는 그냥 서면상의 계약일 뿐이고 그냥 형이랑 일하고 그냥 돈 받아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앞에서 내가 계약서를 읽지 못하게 계속 말을 걸어. 계약서를 할 때 그냥 저희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이 나오는 곳들이 깔끔한 곳이고 네. 앞에서 막 털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걸러라. 애지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이거 맞아요. 터시는 분들은 또 주변에 이래저래 그 다리가 많이 걸쳐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걸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네. 그거 갖고 싸우면은 이분이 또 딴 데 가가지고 네. 막
욕을 해, 막 털어, 막 또 계속 그분이 막 아유 쟤는 막 회사 네. 들어와가지고 막 네. 돈 받을 생각밖에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어디 가서 막 털어. 네. 결국에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계속 일하는 데 있어서 손해밖에 안 보는 그런 곳들이 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계약서 받을 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갈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약간 어린 뭐 한 15살 친구들도 사실 알아듣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계약서 받고 뭐 계약하는 과정에서 말 많으면 네. 문제가 있다.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예, 또 읽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개인적인 친분 부탁으로 의뢰하는 뭐 특강 강의, 용역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기면은 또 오히려 친분된 사이가 금방 틀어지는 거를 저도 인생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뿅, 그리고 김베이지님께서 이제 제가 현재 실용무용을 졸업을 앞두고 있고 신인개발 직무로 엔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공은 이제 실용무용 전공을 하신 것 같은데 춤을 췄기 때문에 신인개발 직무로 근무하기에 유리한 점, 안목, 이해도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네요. 좋아해요, 회사에서. 네. 예, 일단은 예체능 계열에 있었던 사람을 뽑는 거를 회사에서 확실히 좋아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일단 1차적으로 서류가 심사가 통과가 되신다면, 면접에 갔을 때 내가 아이돌들을 이만큼 좋아했고,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서 춤을 시작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아는 친한 동생 중에도 아이돌 덕질을 되게 열심히 하는 무용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무용을 하는 거에 좀 환멸을 느껴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취업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많이 그거를 하는데 제가 면접 보러 갈 때 꼭 얘기하라고 해요. 네가 얼마나 엄청난 덕후인지, 네.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돌 덕질을 했고, 얼마나 이 트위터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아이돌 팬클럽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너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 나와서 공부 잘하는 애보다 엔터에서는 훨씬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것과 지금 산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만 어필하셔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뒤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진짜 회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전혀 안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제가 다녔던 빅히트 같은 때는 크게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마다 방침이나 또 그 상황 따라 너무 다른 거라서 있기는 한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기리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들어가 보고 일하다가 단기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다른 엔터 들어갈 때 그 이유에 대해 묻거나 안 좋게 보는 경우는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짧게 다니신 분들이 너는 앞으로 짧게 다닐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짧았으면 짧았던 이유, 거기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 회사에서 좀 참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이유 같은 것들 잘 얘기해 주시면 저는 문제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뭐 인사 쪽 팀에서 또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소수가 있다고는 하세요. 네, 간혹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회사를 3년에 한 번씩 옮기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년 긴데 되게 네. 이제 한 2년 3년? 뭐 제 친구도 드라마 제작 PT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뭐 한 3년 채우고 하나 옮기고 3년 채우고 하나 옮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가 내가 좀 당연해질 때쯤 옮겨라. 그러니까 나를 좀 익숙해 할 때쯤 옮겨라. 요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제 꼰대끼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내 담당으로 걸리신다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운이 없는 거야. 운이에요, 운 진짜. 오히려 또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가졌다라고 또 잘 표현한다면 또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이제 뭐 걱정 마시고 우선은 어쨌거나 지원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아까 좀 논리랑 비슷해요. 그냥 지원해 보셔라. 그죠. 그냥 일단 솔직하게 박아보는 얘기해라. 게 솔직하게 좋습니다. 얘기해라. 네. 뿅, 구석님께서 스테이시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 완성된 그룹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조금 채워 넣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1티어로 올라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경험을 쌓고 이제 육각형이 돼야지 육각형 그룹이 돼야지 1티어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 뭐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이돌이라는 게 7년을 활동하게 되니까 한 타임에 7년씩 활동하게 되니까 네. 그 7년 안에 사실 한 번의 기회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기회는 한 번은 와요. 그런데 왔을 때 분명히 대중 파워가 몰렸을 때 파도 뭐가 나와서 재밌는 애들은 팬들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냥 걔밖에 없어. 아니면은 뭔가 들어왔는데 뭔가 이게 부족해 보여. 이러면은 팬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우르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육각형 그룹 그리고 멤버들 간에 구멍이 없는 그룹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그룹이다. 무조건 얘네들은 그냥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그룹들이 있어요. 스테이시 같은 경우는 아직 육각형이 되기에는 좀 완성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네. 조금 채워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 에이셉이라는 컨셉이 너무 잘 나왔고 네, 맞아요. 그리고 노래도 잘 나왔고 네. 그리고 춤도 네. 아우 꾹꾹이 춤 그거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네. 회사가 네. 좀 마케팅을 네. 뭔가 뭐 지하철 광고판에 스테이시가 계속 나오는데 스테이시라는 그룹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그냥 뭐 화장품 광고 같아요. 좀 보면은 화장이나 스테이시가 머리가 되게 화려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보면은 저거는 뭐지 뭐 화장품 회사 광고인가?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 광고 방식이 조금 올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회사 측에서 좀 조금 더 영한 쪽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게 좀 푸시를 해야 스테이시가 밑에 네. 이제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어쨌든 말이야 주식이 치고 올라가려면 바닥을 다져야 되잖아요. 다져야 되니까. 근데 네. 그 다지는 작업을 회사가 잘 해줘야지 않나. 네. 뭐 펀더멘탈 잘 다지면 좀 더 클 수 있는 그룹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나킴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인지웅님 채널에서 손성득 안무가님이 바꾼 K-팝 시스템에 대한 영상 보고 예체능 비전공자로서 노래나 춤 실력을 판단하는 안목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트레이너 분들께서는 혹시 신인개발팀 직원분들께 어떤 기준으로 연습생을 뽑았으면 하는지 개선했으면 하는 트레이닝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재원 같은 것들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하다 말씀 주셨는데 그 질문 뭐 답변 주실 거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변하고 있다는 게 좋은 거고 빅히트의 방식이 저는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은 또 나중에 고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뭐 시스템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고여요. 근데 지금 당장에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느냐? 그럼 지금 그거 고일 거야. 이렇게 예상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변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너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아요. 뭐냐면은 신인개발부에서 뭔가 안무가를 뽑잖아요. 네. 안무가를 뽑는데 얘가 뭔가 부족해요. 힙합이 부족해요. 힙합이 부족해서 힙합 선생님을 붙여줘요. 그럼 힙합 선생님을 붙여주려면은 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뭔가 인스타 같은 거나 뭐 춤 이런 영상 같은 거 보고 연락을 드려서 이분한테 배우면 얘가 딱 들어맞겠다. 찰떡이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신인개발부에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그런 배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자기가 보기에 그냥 멋있는 안무가 그냥 불러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르나 이런 걸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얘가 부족한 걸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안무가 그냥 데리고 와버리고 야, 이 안무가가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예 하면서 하는 건데 네, 네. 사실상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 안무가들을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저런 신인개발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실용무용 전공입니다. 사실 이런 게 제일 필요한 맞아요. 부분인 오히려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또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맞춤형으로 잘 아는 분들이 좀 좋은 성과 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재현님께서 아티스트들의 멘탈이 건강해야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들의 멘탈 케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소속사에 심리상담 부서가 따로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요즘은 좀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죠. 네. 저도 네. 알기로는
정도는 많이들 하고 계시고 네. 되게 돈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아요. 거기다가. 아마 이제 외주 프리랜서 형태로 이제 멘탈 케어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 걸 판단하면 제가 볼 땐 국내 한 10개에서 15개 이상의 이제 엔터사들은 다 요즘은 두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뿅, 그리고 핑퐁님 질문인데요. 신인개발팀 일하고 싶은데 매니지먼트 부서에서 일을 시작할 게 될 것 같다. 나중에 신인개발 부서로 뭐 직무 바꾸거나 이직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런 분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직을 이제 업계 경력 인정 조금 받아서 이제 직무 전환하신 케이스이긴 한데 매니지먼트 하시다가 신인개발 바뀌신 분 저는 봤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시고 답변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가능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입사해라. 그리고 근데 매니지먼트 부서 자체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안에서 만약에 버틸 수 있으시다 네. 이러면은 사실 엔터테인먼트 어느 부서를 가도 인정받으실 겁니다. 진짜 네, 그만큼 맞아요. 고되고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네. 하실 수 있다면 사실 멀리 보고 버티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사실 신인개발부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 하고 좋으시겠죠? 그런데 네. 매니지먼트 부서라면 다른 부서면은 또 모르겠는데 네. 그 부서는 엔터 업계 안에서도 얘네들은 좀 인정해줘라. 견뎠으니까 몇 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참 모든 부서분들이 안타깝게 보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들죠, 너무.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부서에서 막 한 10년 버티셨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린 나이에 거의 뭐 한 이사급까지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실장 이사급까지 맞아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셨다면은 한번 견뎌봐라. 그리고 정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네. 한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당한 대우도 많고 정말 힘들겠지만, 버티면은 정말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도 맞아요. 사실 매니지먼트 맞습니다. 쪽이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렇게 전참시는 좀 너무 미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아유, TV 나오는데 네. 누가 잘 안 해줘. 그쵸. 다 잘해주고 이러지. 그렇죠. 네. 다음 이제 프랭크님께서 팬클럽 활동 이력 어필하면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아이돌이나 배우를 오랫동안 덕질했다는 걸 어필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도 들었다. 다른 기업, 내가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 회사 말고 다른 데 지원할 때만 어필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옛날에 사고 사례가 좀 솔직히 업계에서 있었어요.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제 팬클럽 출신을 안 뽑는다 이런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2년, 3년째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진짜로. 맞아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을 막 몇 년 동안 덕질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아이돌들한테 만약에 아이돌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아이돌을 한 10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아이돌들 덕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 회사에 이런 아이돌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리고 팬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들 그리고 회사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팬들의 마음도 알고 회사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그럼요. 있을 네. 거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잘 풀어나갈 수 있는데 네. 들어가가지고 아니요 제가 얘네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 네. 회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너무 솔직하게 보여주면 네. 근데 지금 거의 지웅님께서 자소서 써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스테이시 팬 라이브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보고 저희 라이브 보고 계시대요. 야 미쳤네요. 이 댓글은 진짜. 저희의 이만큼 도움이 되는 채널이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지웅님의 파워를 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뿅, 황영 노동자님이 질문 주셨는데 영화 음악을 현재 제가 하고 있는데 요새 아이돌 음악 쪽에 관심이 갑니다. A&R 쪽 생각하고 있는데 작곡이랑 너무 다른 직군이라 알 듯 모를 듯한데 음악은 정말 장르 없이 듣지만 제 필모나 했던 장르들이 정말 마이너한 게 걸린다.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게 가서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A&R은 앨범을 기획 제작하시는 거니까 작곡하고는 다른 영역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네. 일단은 네. 또 사실 내가 음악을 마이너한 음악들의 필모가 있지만 지금 마이너하지 않은 그 엔터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어필을 잘 하시면은 그게 좋지 않을까. 사실 너무 막 K-팝 아니면은 막 EDM 막 이런 것들로만 필모를 짜서 가면은 사실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엔터에 널리고 널렸어요. 네. 처음부터 저는 원래 마이너한 음악을 하던 사람인데 엔터에 입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쪽도 더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냐. 내 음악의 지식이
이 회사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은 이겁니다. 말하기 다릅니다. 예. 말하기 다릅니다. 제가 진짜 이런 지망생분들 상담 진짜 많이 했는데 스토리텔링이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뭐 내용으로 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예, 질문하신 분도 좋은 답변 하실 것 같습니다. 쿵쿵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MCN 개념의 아이돌 엔터 사업이 가능하냐? 이게 좀 불분명한데 뭐 그냥 갑자기 샌드박스에서 나왔던 매드몬스터도 생각나고 예, 좋긴 한데 맨몬 정말 좋아하죠. 뭐 그런 거 MCN 개념의 아이돌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좀 어떤 건지 조금 예, 이해는 되지 않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MCN 개념이라는 게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활동시키면서 그냥 서로 이제 갈라먹겠다. 이게 사실 MCN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아예 막 키우겠다. 요즘 뭐 이런 MCN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상 MCN들의 가장 큰 그거는 대형을 데리고 와서 그냥 서로 갈라먹는 거 그런 사업인데 아이돌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키워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MCN처럼 하겠다는 거는 그냥 완성돼 있는 아이돌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튀어져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MCN 아이돌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진짜 뭐 매드몬스터처럼 그냥 이 컨셉 아이돌이 아닌 이상은. 근데 매드몬스터도 뭐 M카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게 MCN 개념이랑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 매드몬스터 직캠에 저 댓글도 달아놨거든요. 진짜 팬이신가 보다. 뿅. 마지막으로 지웅님께 좀 드리는 질문이 요게 하나가 있어서 김베이지님 질문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이돌을 제작하신다면 어떤 면에 강조한 그룹을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하다. 근데 이거 너무 영업 비밀 아닌가요? 근데 그냥 결국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치는 것들이 사실 점점 그렇게 엔터들이 따라가고 있죠. 그게 뭐 내가 막 선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연예계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유명 연예인들 막 인성 논란 터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완전 나락간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터지고 나서 이제서야 막 인성에 대해서 막 보고 그리고 뭐 예고 같은 데서 보통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연습생들을. 근데 그러면은 예고 선생님들한테나 아니면 학생 기록부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실력도 보지만 그런 거에서 혹시나 뭐 징계를 받은 게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실력이 있어서 뽑지 않는 지금 요즘 이런 문화들이 이제야 생겨난 거거든요. 이제 터지니까 된 거예요. 소있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늘 얘기한 게 탭들, 현장직 사람들 늘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잘하는 아이돌 치고 오래 안 가는 아이돌 못 봤고 진짜 건방지고 막 하고 자기 아랫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아이돌들 중에 오래 가는 애들 못 봤어요.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고소먹겠지만 이제 모 아이돌들은 아침에 새벽에 머리를 하러 가잖아요. 머리를 하러 가면은 거기 막내 직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보통 이제 원장님이 나와서 아침에 머리 세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막내 직원들은 진짜 새벽 5시 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인사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연예인들한테. 그러면 이제 나와서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면서 너네 인사하기 싫은 거 다 알아, 가증스러운 것들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아이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을 이제 해체했더라고요. 이제 뭐 오래 가는 애들은 오래 가는 이유가 있고 또 이제 빨리 해체되는 애들은 또 빨리 해체되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같이 일하고 싶은, 어쨌든 동종업계예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뭐 엔터 관련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사실 일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전 노력을 해요. 그거만큼 사실 능력 자체는 그렇게 막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만큼 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아이돌들을 키울 때나 뭐 아티스트를 키울 때나 같이 컨텐츠를 뭔가 하고 싶은 아이들을 만드는 게 그게 결국에 오래가고 결국에 돈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